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후 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가지 주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주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여론조사까지 좀 볼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부가 안전성 검증 종합 보고서를 그러니까 우리 측 보고서예요.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혹시 읽어 보셨나요? 네, 그냥 기사로 기사로만 정리만 일단 정리를 하신 거 보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일단 그 정부가 배출 기준과 목표치가 지금 그 국제 기준에 맞는다. 예. 그래서 그 IAEA의 그 분석 결과를 예. 존중한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정부 안도 보셨고 지금 정리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IAEA의 발표 그 보고서 최종 보고서도 뭐 지금 뭐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읽어 보셨나요? 요약본만 좀 요약본 봤습니다. 맞죠? 이게 예.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정부에서 예. 21년 8월부터 이 안정성 검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네. 2년 정도 이제 검증한 건데 그동안 과학적 검증을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그 계획대로 한다라면 그 전제를 달면서 예. 그 판단을 유보했거든요. 이것은 과학적 검증을 그동안 얘기한 태도와는 달리 예. 또 IAEA의 검증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까지 해놓고 국내외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무책임한 그런 그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발표였다. 자,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과학적으로는 IAEA도 일본 측에서 그 발주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본 측에 영향 네.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안전성을 검증한 것은 검증해 보았더니 그대로만 된다고 문제 없다. 지금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거 이제 예. 후속 처리도 발표를 했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방류가 된다면 예. 그 다음부터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핵종들 여러 가지 29가지 핵종과 삼중수소의 예.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우리 정부도 그 일본 근접의 공해상의 8곳을 매월 조사를 실시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해역의 그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92개에서 200개 지점으로 확대해서 그 방사능을 모니터링 하겠다. 모니터링. 그리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도 올해 8,000건을 하겠다. 그래서 예. 기존에 예전에 그 4,000건 정도 했었던 것에 비해서 네. 2배 정도 그 검사의 양을 늘리겠다. 예. 이렇게 이제 대안도 제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기 오염도 측정을 매번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일본에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일본 언론에서 발표되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예. 또 우리 정부가 자체 수입하는 데이터를 예. 쭉 보면 이제 5개월 정도 지나면 예. 그 안정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후 대책이 분명히 마련이 된 거죠. 확실하게 방류가 된 이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IAEA 측에서 또 검증해 본 결과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전제는 방류가 됐다예요. 그렇죠. 방류가 안 됐다가 아니라 방류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 자체에서도 방류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제가 방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들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면 그거로 끝이거든요. 근데 예. 그 이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이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결정이지 IAEA는 해양 투기를 권고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 그 해양 투기가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해양 투기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 30년 동안 130만 톤을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도쿄전력과 IAEA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에 대한 의혹도 있는 데다가 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하더라도 해양 방류에 대한 그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태도는 이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그 가장 그 최선의 조치들, 그러니까 예. 뭐 해양 방류는 일단은 좀 잠정적으로 좀 보류하고 한일 간의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한 이후에 예.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좀 택해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맹신하는 듯한 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예. 하면서 예. 또 그런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태도는 그렇게 IAEA의 가학적 검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예. 일본이 방류가 계획대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그 판단을 유보했거든요. 예. 이건 정부 그동안 해왔던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또 상반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다. 설비 시설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도쿄전력 측에서 무엇인가 뭐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한 게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제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요. 네네 2011년도에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엄청났었죠. 그래서 네. 이제 쓰나미와 태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000명이 사망을 하고 지진으로 그때 이제 인한, 예. 지진 그때 그 지금 오염수보다 2만 배 또는 3만 배 가량 그 오염이 된 물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 1, 2년 정도 네네, 나왔다는 거죠. 2년 정도 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그 해양에서의 오염도가 인체의 미미한 수준으로 예.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예. 사실 그때 그냥 무대책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에 2013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5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어요. 그중에 이번처럼 해양 방류도 있고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말려서 올리는 네, 것도 말려서 있다고 올리는 하더라고요. 방법도 예. 있고 그 5가지 중에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 관련된 인접 국가의 모든 과학자들 또 예. IAEA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가능성. 그래서 예. 수증기로 날려버리면요. 다시 빗물로로 떨어져도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체화가 되면. 예. 또 고체화를 돼서 땅에 묻으면은 예. 비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또 그 다시 이제 기체화되거나 액체화돼서 결국은 바닷물로 흐른다는 거예요. 또 핵폐물이 네. 생기는 그런데 것이고. 그때도 그렇게 되면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5가지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에 유일하게 해양에 방류하는 것만이 예. 추적이 가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도쿄전력이나 우리 정부도 그 추적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또 정부는 지금 이것의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은 왜냐하면 아직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장난이에요.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이 최고 예.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13년부터 또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파견했었던 유국희 단장님 등 이번에 이제 갔었던 사찰단들도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과학자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과학자들이라는 과학적 데이터가 예. 정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과학이니까. 과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거든요. 예컨대 해류가 방류가 되면 예. 그 바닷물을 어느 나라에서 조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 조사할 수 있기 과학입니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조사가 가능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IAEA 기준에 맞게 방류를 하라. 예.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저희 정부가 거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방류 외에 다른 방법들이 끼치는 어떤 영향들이 어쨌든 핵폐물이 나오는 것이고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일본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해양으로 흘려버리게 되면 바다는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흘려버린 다음에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는요. 예. 사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그 IAEA 최종 보고서에 참여한 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 여당 계속해서 과학적 검증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때 이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완을 해서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것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겼을 때 그게 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IAEA의 최종 보고서는 그냥 주장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견이 안에 이견 그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한번 이게 해양에 투기되면
이거를 끝이거든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 내부에 어업인들과 여론도 지금 안 좋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주변국의 도서국의 그 10개 도서국에서도 81%가 이거에 대해서 그 무책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만약에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과학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과학적 검증과 또 국민의식 저희 그 국민들은 지금 한 85%가 해양 그 방류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과학과 국민의식이 부딪혔을 때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과거에 1988년도에 미국과 EU 간에 그 성장 호르몬을 맞은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세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EU는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을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미국에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예.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0억 이상의 보복 관세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0년이 지난 2021년에 돼서야 예. 그 수입 규제를 해제를 했는데 그때도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소에 한해서 예. 해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과 국민의 감정. 그렇죠. 과학과 사이에서. 국민의 감정인 거고 또 과학은요. 예. 영구 불만한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예, 거고요. 10년, 15년 된 예.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해양 투기는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예.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 30년 동안에 방류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축적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쿄전력과 IAEA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예.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예.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좀 시간 좀 많이 들었으니까요. 짧게 아니 더 근데 드릴게요. 이제 예. 과학을 예.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뭐 반일 감정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과학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건 지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도 야당 세석분이 없는 야당이 반대해요. 예. 우리 민주당처럼. 그 얘기만 지금 침소봉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연안에 8개 연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나라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적 불안이 있죠. 예. 그것을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해류가 어저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해류가 오는 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예. 그럼 히로시마 G7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예. 호주 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돌아서 대만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캐나다, 호주가 조용해요. 그러면은 제1차적인 피해는 바로 누굽니까? 일본 국민들이에요. 이 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네. 독극물을 지금 기시다 총리가 뿌려대는 것인데 그 일본 국민들을 다 자국의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캐나다 이쪽 다 호주 다른 이쪽은 국가들은 나서야 다, 되는데 안 한다. 다 예. 아무 얘기가 예.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국민을 죽인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을 주장으로 얘기를 하고 예. 저기 화면에 뒤에도 있는데 IAEA 컴프레hensive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컴프레hensive 영어입니다. 심층적인 예. 예. 리포트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예. 아니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요. 이 IAEA가 유엔 산하 기구예요. 그렇죠. 유엔 원자력 기구. 예. 그러는데 유엔에 제소를 하겠대요. 이거 정말 자가당착적이에요. 유엔 산하기구를 뭐 유엔에다가 예. 제소를 해요. 이렇게 예. 국민들을 호도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예. 우리가 이미 사드나 예. 광우병 때 충분히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의 영역 그리고 말씀하시는 어떤 국민의 정서의 영역에서도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큰 얘기예요. 제가 딱 그렇기 한 가지만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제발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떠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네. 이제 계속 얘기 나올 텐데 그 여야의 얘기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네. 않은데요. 짧게 좀 짚어보기 전에 IAEA 사무총장이 지금 방한 이 과정에서 지금 신경전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잠깐 얘기 듣고 네네. 시키고 이야기를 나눠가죠.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괴담 선동몰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움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성실하게 그로시 사무총장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철야 농성, 거기에요.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금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야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고 여야에서 한 목소리를 낼수록 더 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야의 반응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고 또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네. 스스로 밝혔듯이 IAEA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일본과 독교 전략에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예, 자체가 벌써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IAEA 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네. 그동안 5차례의 중간 보고서에서도 이미 방류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답정료 용역 보고서라고 우리 민주당의 이번에 입장에서는 방위를 이제 결정하고 나서 한 거잖아요, IAEA에. 예. 그러니까 예. 그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IAEA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는 그 일본의 입장만을 그대로 기술한 내용이고 또 IAEA의 최종 보고서에 그 관여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도 이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효 채취도 예. 3번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예.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이제 그 내일 오전에 아마 우리 민주당과 그 간담회가 예약돼 있는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서 다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그 동안에 해왔던 그 우리 그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예. 대한 특별 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청문회 관련된 청문회 등을 저 국회 내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이러한 그 이 생명과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과 함께 예, 예. 이것을 막아내는 그런 그 외부 투쟁들을 같이 병행할 그런 예. 예정이 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어제 여야 의원들이 전 의원들이 나오셔서 그 얘기하셨어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한 목소리 좀 내야 된다. 지금 야당은 너무 국민만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지금 국민만을 여당에서는 너무 과학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만을 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괴담을 유포하고 있죠. 예. 아니 지금 박광원 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IAEA가 지적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아니 문제가 없으니까 지적한 사례가 없죠. 자 이거는 답정료가 아니고요. 이미 그 관련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예. 5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아까 예, 얘기했죠. 예, 예. 유일하게 그러면 이 추적이 가능한 방식을 이미 택한 겁니다. 택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게 기술을 진척시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알프스를 통과해도 핵종이 6개가 남아있다고 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알프스의 기술 처리와 또 나중에 바닷물로 희석을 하는 예. 그러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2019년 중반 이후로부터는 핵종이 그 핵종별로 모든 29가지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자 확인할 적에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9% 친자다. 일치. 이렇게 예, 일치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그 화학적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치 이하이면은 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예. 이것이 과학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내용 종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정부에서 IAEA 최종 보고서에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네. 방류 결정도 이게 더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또 안전하다 그래요.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 왜 해양 투기합니까? 저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이 오염수는 이제 처리수로 해서 방류를 해야만 되지 그것이 이제 계속 예. 늘어나서 그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본도 매일매일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6개월 지나면 그 선거 전에 예. 모든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했다는 것. 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 예. 로텐도홀에서 예. 철야 농성한다고 예. 했는데 예. 예. 사람들 다 없더라고요. 다 어디 주무시러 가셨나 봐요. 예, 예. 결과는 예, 30년 동안 130만 톤을 알겠습니다. 방류하는데 예. 어떻게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안전성 알겠습니다. 검증은 예. 30년 동안 지속되는 30년 거예요. 동안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IAEA도. 다음 주제도 상당히 뜨겁게 좀 얘기할 게 많기 네, 때문에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했던 얘기들이 사실 많이 지금 토론했던 내용이고 네, 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더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지금 일본 측의 결정도 없었고 우리 정부의 결정도 없기 때문에요. 네. 자,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운전을 하지 않으시거나 이쪽에 살지 않으신 분은 조금 잘 헷갈립니다. 이게 원안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전 좀 투트랙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 그 양평 고속도로에 가지고 있는 의혹 자체 그리고 이걸 백지화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가장 먼저는 그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예. 근데 이게 원래 2008년도부터 그 이제 그 6번 국도거든요. 두물머리. 거기 네, 정말 차 네.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 그 국민들이 주말만 되면은 그 갑자기 이제 아파도 밖으로 병원을 가는데 4-5시간 걸려가지고 너무 그런 막혀서. 문제까지 막 그 저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대단히 그 문제가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한 일단 문제였는데 시작은 체증이 심한 곳이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예. 2008년도부터 민자로 개발을 하려는데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네. 그 지지부진되다가 네. 2017년도 정도 돼서 이제 그 이게 교통체증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추진이 된 것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 예.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2022년 7월 달에 그 군수가 원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예. 바뀐 이후에 그 7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작년 7월. 8월부터 그 3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제 논의를 통해서 예. 뭐 논의 과정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11월 달에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다. 근데 그 예. 바뀌는 내용을 보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 여가의 그 일가의 땅들이 예. 거기에 한 축구장 한 5개의 면적 한 10,000여 평 정도가 예. 그 바뀐 종점 부근에 있더라라고 예. 해서 그 혹시 이거 김건희 여사 카르텔과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더니 의혹 제기. 갑자기 백지화까지 백지화로 한 거예요. 나오고 무책임한 거 발표를 예. 해버린 거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서 하남 쪽, 그러니까 뭐 송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가려면 동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새로 생긴 도로대로 이렇게 원래대로 예타를 통과한 거로 보면 양서면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이제 다른 중부내륙고속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 안에서 갑자기 몇 달 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지금 빨간 선으로 지금 바뀐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만든 그래픽이고요. 또 김병희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예. 그 갑자기 바꿨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거짓말인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부분. 1999년 예. 이후에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노선을 좀 그-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네네. 잘 안 보니까. 제가 네네. 이렇게 보면 예. 이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라 이런 전례가 많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했지만 예.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 경제성. 예, 지난 20여 년간 보시면은 이 타당성 완료 노선이 다 됐지만 14개의 노선의 경우에는 다 다시 바꿨습니다. 경제성을 예, 다시 경제성. 검토를 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전례가 없었던 예가 아니고 이렇게 1999년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전례가 있었고요.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자, 이거 집어주시면요. 저희가 YTN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김혜영께서 만드신 건데요. 2017년 예. 1월에 1차 고속도로 서울 양평 간의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요 위에 까만 아니죠. 예. 이것이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이거 보시면은 2021년 4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하자마자 양평군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인구가 많은 양평읍, 강상면, 네네. 그 용문면이 다 빠져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는 IC가 거예요. 없는 거죠. 네네. 원안에는. 그래서 인구에서 12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네. 양평읍이 3만 1,000명, 예. 또 강상면이 10,000명, 용문명이 17,000명인데 이 기존 이 노선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위에 노선은 거의 산 지역입니다. 예. 그 교통량이 적어요. 그 교통량을 보면 위에는 1만 5천 건 1일, 밑에는 2만 2,300 차량이 하루에 예. 통과를 예. 한대요. 그러니까 예. 예. 차량이 이 밑에 선이 예. 그 한 30%가 더 많다? 더 많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바로 4월 달에 예타 조사를 하자마자 예. 바로 민주당의 당시의 지구당 위원장, 예. 지역 위원장이죠.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이죠. 예. 와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예. 출신의 군수가 예. 바로 즉각적으로 12개 읍면에 예. 그 청문회를 엽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 그러고 나서 당정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IC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한 수가 거죠. 없다. 지금 그래서 바뀐 IC, 안에. 네. 예. 그래서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 네. 이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예. 그러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순서를 제가 좀 잘 만들었어야 됐는데 예. 그 22년 3월 예. 22년 3월 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예. 그때 국토부에서 조사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이게 민주당- 환경 영향 평가 네, 그때 를 거죠? 다시 예, 들어갑니다. 예,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저희 예. 정부에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들어가요. 네네. 그때 다시 들어간 이유가 예. 최재관 민주당 지역 의원이 예.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것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당정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들 또 국토부 차관을 찾아다니고 네,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미 문재인 정부 때의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네. 다시 실시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바꿔갖고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뀐 예. 그 안에 따르면은 예. 바로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 강화 IC가 강화 생긴 IC가 거죠. 생긴 거죠. 네. 예, 예.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그냥 종점 시점이라고 하니까 사람 좀 헷갈리는데 시점은 시작되는 고속도로 시작되는 시점, 종점은 끝나는 점입니다. 종점은 이제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려갔고 그러면서 IC가 생긴 것이고 IC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뭐 원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원했다는 것이고 바뀐 것은 경제성 때문에 이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지금 더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웃기게 네. 되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과정을 좀 말씀을 네, 쭉 하셨기 네, 네. 때문에 말씀을 시간 드리면 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 7월 달에 예. 그 군수가 바뀌어요. 국민의힘 군수로 현재 군수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3개월 사이에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근데 21년 5월 달에 뭐 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과 군수가 그 당시 민주당 군수였잖아요. 군수가 강하이 씨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에서 원래 요청한 대로 바꾼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거든요. 그 최재관 위원장하고 제가 어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21년 5월 달에는 강상면 저 도로 바뀐 종점 바뀐 그거나 있지도 않았고요. 예. 그 이제 원래 원안 예. 양서면으로 가는 그 거기에 IC를 내다 IC에 그게 이제 강상면을 지나가거든요. 예, 예. 강상면이 대단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상면에 그 저 면민들하고 간담회 지역 현안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 여기에 IC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 그 의견을 받아서 당정 협의 그러니까 이제 지역위원회하고 그 군수하고 당정 협의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저 시민들의 의견 유탈해서 전달한 것. 예. 요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이쪽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전혀 그러니까 민주당 측 사실이 주장은 바뀐 안의 IC가 아니라 원안에서 나오는 예, IC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22년 8월 달에 예. 이제 그 국민의힘 군수로 바뀐 다음에 네. 국토부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 양평군에게 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었을 때 이거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이고 양평군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안대로 했을 때 경제성이 있고 그 주민의 편의성이 있고 네. 그 타당성이 있다. 예. 그런데 강산면으로 바꾸게 되면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제가 봤더니요. 네. 경제성이나 어떤 그 아주 근소하게 사실 원래는 1이 돼야 되는 거를 근처에 아예 못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성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했던 원래도 그런 거로 보이던데요. 그거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원안대로 그 고속도로를 내는 그 예타할 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이게 민자로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못했던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예. 원한대로 하는 그 길의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21년도 4월달에 예탈을 해보니까 경제성도 그래도 예. 충족이 좀 되고 예. 저 아주 풍부하게 충족은 되지 않지만 가까스로 넘고 또 필요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 바뀐 과정 속에서 양평군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올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에게 다시 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질의를 강산면으로 바뀐 것만 갖고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그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이미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나 보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하면 이미 22년 11월 달에 이쪽 강산면으로 바꾸는 게 결정되고 그 결정된 걸 전제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있다. 말씀하셨죠. 이런 예. 얘기들이 다 예.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들이고 예. 예. 제가 뭐 지어낸 얘기들이 예. 아닙니다. 예. 이런 예. 과정들을 봤을 때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 왜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논리적 설명이 전혀 안 자,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잠시만요. 설명해 제가 드릴게요.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이게 원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요 싸움도 그렇잖아요. 했지 안 했지, 틀렸어 안 했어 이렇게 되면 거기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어느 게 경제적이고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걸 좀 따져보는 그 그런 부분은 시간이기 설명을 때문에 드릴게요. 예, 자, 이제 도로를 건설할 적에 예. 세 가지를 검토한다고 그래요. 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교통량 측정 네. 등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양평읍과 강상면, 네. 용문면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예, 예. 그 교통량과 인구 양에 있어서 경제성이 나옵니다. 예. 근데 원안은 예. 산악지대이고 인구가 훨씬 적어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분석에서 이번 대안으로 드러난 것이 베네피트 앤 코스트, 예. 들어가는 비용 대비 2km 더 늘면 1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만 예. 더 코스트 그 베네피트가 편익이 더 높다. 더 들어가지만 더 나온다. 네. 예. 그 경제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더 나온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밑에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은 이미 시가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위에 원하는 시가지 형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는 예, 거예요. 예. 세 가지는 예. 양평 그 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 인터체인지와 네.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알겠습니다. 위에 예. 원하는 연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 이거 IC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로 종점이 규착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일로 규착이 됐을 뿐이 없었던 것은 네. 선형을 잡는 기술자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뽑아서 선형을 그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합리- 기술자들이. 정리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꼭 짚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건데 왜 백자시켰냐는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백자시킨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원희룡 장관이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고 예.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이권 카르텔을 덮기 위해서 좀 정략적으로 지금 이용한 거죠. 아니 어떻게 1조 8천억이 드는 국책 사업을 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걸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딱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백지화시킴으로 인해서 양평 국민들의 예. 그 원성을 민주당 탓으로 돌려서 예. 그 본인의 정치적인 유리한 결정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 아니 IC. 정부와 국민의힘조차도 국민 여론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한 발짝 물러나고 계시잖아요. 전제로 뭐 민주당이 사과하면 된다는 전제는 달고 있지만 그건 그냥 하는 사족 같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것 한 같습니다. 30초 정도 드릴 수 강화 있습니다. IC가 예. 생기면 예.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김부겸 민주당 전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전 총리인 것이 자가가 그분들이 있죠? 여기에 예, 예. 자택이 있더라고요. 이해찬 대표는 거기 없고요. 예, 땅이 있는 예, 것으로 예. 나왔어요. 아니 김부겸 전 대표가 60평 있죠. 60평. 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요. 네. 맹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갈림목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 IC는 위에 생기기 때문에 또. 아니 IC가 예, 아니라 예, 예. 인터체인지하고 네, 네, 네. 여기는 JCT라고 해서 갈림목이에요. 그 연결되는 기통이죠. 따랑이 네, 네, 네. 도로와 도로 간에 연결이 되는 거지 차량의 입출입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맹지가 네. 되거든요. 맹지를 사는 대한민국의 바보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예,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남양평 IC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젠지도 있고, 예. 아무래도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두 분이 만나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